안녕하세요. 뇌졸중 후 동측 반맥 환자를 위한 파티마 운동 온라인 세미나 사회를 맡은 창원 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최재원입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동측 반맹의 재활입니다. 먼저 강의 시작에 앞서 구본원 의무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 파티마병원 의무원장 구본원입니다. 우선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강좌를 시청하러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 재활이라는 뜻이 다시 살린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자를 그 질병으로부터 어렵게 치료를 해서 퇴원을 시켰지만 그 질병의 후유증, 합병증 때문에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인으로 살아가기에 많이 부족한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이러한 환자들을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게 다시 한번 살린다는 뜻이 재활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환자를 치료하시고 그 환자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데 저희 이번 강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재활의학과 변한택 과장의 뇌졸중 후 동측 반맹 환자의 재활 강의가 있겠습니다. 네, 창원 파티마병원 재활학과에 근무하는 변한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뇌졸중 이후에 발생한 동측 반맹의 재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인트로덕션, 눈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야 검사, 우측과 좌측의 동측 반맹, 그리고 이러한 것의 예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으로서 리딩과 오리엔테이션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거며 오리엔테이션에는 재활 치료의 방법으로서 리스티튜티브한 어떤 트레이닝, 그 다음에 compensatory approach, substitutive interventio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파티마 프로토콜을 설명드리고 나서 그동안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개론입니다. 우리가 눈을 어떤 사물을 본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오른쪽 눈과 좌측 눈을 합한 양안시를 통해서 사물을 보게 되는데요. 학생 때도 배우셨듯이 이런 시각 경로에 있어서 어떠한 손상들이 있으면 이와 같은 다양한 시야 결손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뇌졸중 재활을 위한 2012년도 한국형 표준진료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은 뇌졸중 이후에 시야 결손이나 반맹이나 안구 운동을 장애를 보이는 환자의 빈도는 약 8에서 25%까지 보인다고 이야기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야 결손은 이동성이나 시공간의 진압력, 고차원적인 지각 능력 및 집중력 등의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조기 치료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임상진료 지침에서도 시야 결손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된다고 공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맨 먼저 눈의 움직임에 대해서 잠깐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장봉린 신경안과 3판에 의할 것 같으면은 눈의 움직임은 6가지 눈의 운동으로 분류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속운동, 원활 추정운동, 이양운동, 주시고정, 전정암 반사, 시운동, 눈 떨림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동측 반맹의 재활과 관련이 있는 것은 신속운동, 즉 세커드가 되겠습니다. 세커드는 이와 같이 6가지 운동 중에서 여기에 있는 운동에 해당되고요. 이것은 눈의 운동 중에서 가장 빠른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두 개의 물체를 놔뒀을 때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것들을 좌우로 번갈아 보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세커드, 신속 눈 운동에 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사물을 놓고 그것을 오른쪽, 왼쪽 신속하게 옮겨지는 운동을 세커드라고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시야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때 배우셨겠지만 시야 검사라고 하는 것은 제일 간단하게는 이제 대면 검사를 해볼 수 있겠죠. 검사자와 환자를 놓고 같은 쪽 눈을 가리고 나서 시야를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은 요즘은 이제 이런 방법보다는 시야계, 즉 페리미터를 사용하겠죠. 위에 있는 것은 이제 골드만 페리미터라고 예전에 쓰던 거고요. 요즘은 험프리 페리미터라고 하는 어떤 장비를 쓰게 됩니다. 이 장비는 한쪽 눈을 가리고 저기 턱을 걸치고 쳐다보면은 까만 바탕에 빛이 랜덤하게 반짝거리게 됩니다. 빛이 깜빡거릴 때마다 이와 같이 부저를 누르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결과는 다음 페이지와 같이 나오겠습니다. 이쪽 게 우한이고 이쪽 게 좌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쉽게 보는 것은 아무래도 이 그림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것은 불빛에 반응했다는 거고요. 여기 있는 까만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래 있는 맹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오른쪽에 동측 반맹이 있다 이러면은 아까처럼 이런 검사들을 했을 때 우측이 이렇게 까맣게 나오게 되고요. 왼쪽에 동측 반맹이 있다 이러면은 좌측편으로 이렇게 까맣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동측 반맹의 예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뉴럴로지에 발표됐던 걸로서 브레인 인저리 이후에 동측 반맹에 보이는 환자에 대해서 팔로우했던 겁니다. 일반적인 비주얼 필드 테스팅을 했고 263명의 동측 반맹 환자를 분류했을 때 저절로 비주얼 필드가 어느 정도 호전된 환자는 38.4%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기간은 보통 다치고 나서 보통 한 6개월 이내에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을 볼 것 같으면은 1991년에 발표됐던 걸 보면 컴플리트한 호모니우스 헤미 아놉시아가 있었고 이것은 옥시피탈 로브의 임팍션 때문에 생긴 경우에 32명의 환자들이 즉 47.8%에서 호전이 있었다고 하고요. 주요 아래쪽 쿼드런트 쪽으로 회복이 되고 있었고 템포럴 크레센트 쪽으로 회복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동안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료의 방법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책을 읽는 거하고 오리엔테이션으로 분류해서 치료의 방향이 있었고요. 치료의 원칙은 항상 모든 재활 치료가 그렇듯이 리스티튜드한 트레이닝, 즉 회복 훈련. 두 번째, 정상 기능을 위한 어떤 보상적 접근. 세 번째, 대체 개입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글 읽기와 관련된 것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헤미 아노픽 리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딩을 할 때 동측 반맹 환자들은 이와 같이 마큘러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큘라 자체가 스플리팅이 되어 있으면은 글을 읽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마큘라가 그래도 다행히 살아있는 경우에는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저런 방법으로도 회복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엑센트릭 픽세이션 방법을 사용해서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리딩 디스오더의 재활 치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바운드리 마킹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우측, 동측 반맹이 있을 때 이와 같이 긴 글자가 있으면 이와 같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쭉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rest letter cancellation스의 필요 뭐냐면은 글을 읽을 때 이와 같이 줄을 끄면서 읽는 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헤미 리딩 카드인데 이거는 우측 반맹이나 좌측 반맹 환자들 모두 사용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이 노란색 아크릴판에 바깥쪽 이와 같이 빨간색 테이프를 붙여서 경계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쪽의 경우에는 우측 동측 반맹이 있는 경우, 이쪽에 있는 경우는 좌측 동측 반맹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환자가 쭉 글을 읽어가다가 이쪽으로 다시 돌아올 때 이 빨간 선을 찾음으로써 환자들이 쉽게 글의 처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글을 읽어가다가 중간에 멈추지 않고 빨간색 선이 있는 것까지 쭉 이어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글을 읽을 때 도움이 되게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책을 같이 수직으로 세워서 위아래로 읽는 방법을 훈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좀 전에 나왔듯이 우리가 센트럴과 엑센트릭 픽세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를 중심 주시 그리고 중심 외 주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중심 주시라고 하는 것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겠지만 이같이 사람의 눈에 있어서 초점이 맺히는 포비아에 포커싱을 맞춰서 보는 것을 중심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엑센트릭 픽세이션은 이 포비아를 제외한 다른 망막을 이용해서 글을 읽는 것을 엑센트릭 픽세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가? 자, 군자 출판사에서 나온 임상저시력이라는 책을 볼 것 같으면은 정상인의 경우 주체 세포가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포베아를 사용해서 대상을 항상 센트럴 픽세이션을 하게 되는데, 보려는 대상이 거기서 어긋나게 벗어나게 되면은 다시 신속 운동 등을 통해서 그 포커스를 다시 포베아에 맞추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베아는 중심의 약 1.2에서 한 1.7도 정도에 해당된다고 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마큘라는 중심에서 약 5도 정도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책을 볼 것 같으면은 클리니컬 뉴로 옵살몰로지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은 75cm 거리에서 서로를 지켜볼 때 약 눈의 이너 칸투스에 해당되는 게 한 1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우터 칸투스에 해당되는 곳까지가 4도가 되겠죠. 그래서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눈의 이너 칸투스에 해당되는 게 포베아, 아우터 칸투스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마큘라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중심의 주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심의 주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중심 주시를 하는 포베아에 이와 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 즉 황반 반응이 생겼든지 할 때 이 주변에 신호가 잘 볼 수 있는 어떤 다른 망막 부위를 찾아서 그를 이용해서 글을 읽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쳐다봤을 때 중심 시야가 방해되면은 보기는 여기를 보고 있지만 글을 읽는 것은 그 주변에 어떤 잘 보이는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글을 읽는 것이 중심의 주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첫 번째 재활 훈련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문헌등을 찾아보면은 비주얼 리스토레이션 세라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와 같이 센터의 포인트를 집중해서 보고 그 주변부에 랜덤하게 불빛이 나올 때 마치 페리미터 할 때처럼 랜덤하게 불빛이 나올 때 그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이와 같이 클릭을 해서 반응을 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2018년도에 발표됐던 문헌을 볼 것 같으면은 52개의 문헌들을 리뷰를 했고, 이러한 비주얼 리스토레이션 세라피가 어떤 효과에 있어서 스트롱하게 서포트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컴펜세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펜세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는 정상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보상을 하는 게 되겠는데요. 이때 아까 나왔던 세카딕한 눈의 무브먼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즉 우측 동측 반맹이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 환자가 세카딕한 무브먼트를 통해서 눈을 우측으로 돌림으로써 이와 같은 나머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눈을 굳이 안 돌리더라도 머리를 돌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우측에 동측 반맹이 있는 경우
머리만 이렇게 돌린다고 해서 충분한 시야가 확보가 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세컨딕한 무브먼트만 했을 때도 일부분만 이와 같이 시야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눈을 돌리는 것과 더불어서 머리도 같이 돌려줘야지만 충분한 시야 확보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티튜티브한 어떤 인터벤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대표적인 예가 같이 프리즘을 붙이는 것이겠습니다. 예, 2008년도에 보고되었던 문헌을 볼 것 같으면은 이와 같이 프리즘을 붙였을 경우 환자들이 사용하고 6주에도 74%가 계속 착용을 하고 있었고 1년 뒤에도 착용하는 경우가 47%였다고 해서 그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했던 보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리즘을 붙이면은 시야가 원래 이렇게 반맥만 있던 것이 이와 같이 프리즘을 붙인 부위에 시야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인터벤션들의 효과가 과연 어땠던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코코넛 리뷰에 의할 것 같으면은 ADL에 있어서 이러한 인터벤션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데에는 아직은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컴펜세이션 하는 스캐닝한 트레이닝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로우 퀄리티 에비던스, 리미티드 된 로우 퀄리티 에비던스를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이런 재활 훈련이나 서브스티튜트한 어떤 인터벤션, 어떤 이런 것들도 충분한 근거는 없지만은 여하튼 프리즘들을 사용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리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병원에서는 어떤 프로토콜을 짜서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발표를 하겠지만은 환자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법 같은 것들을 구성도 했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병원에서는 같이 오른쪽 반명이 있을 경우에는 바운드리 마킹 디바이스를 통해서 글을 읽도록 하고 그 다음에 레스트랜스 캔슬레이션도 시키고요. 해미 리딩 카드를 쓰도록 했고 좌측 반명이 있을 경우에는 해미 리딩 카드를 이용해서 계속 글을 읽도록 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본 결과 이것은 물론 보조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어떤 효과도 있지만은 눈에 반명측에 자극을 주는 걸로 일단은 보입니다. 즉 재활 훈련의 의미도 되는 걸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환자가 더 이상 호전이 없으면은 버티컬하게 책을 놓고 읽는 것을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다른 기능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엑센트릭 픽세이션을 고려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배드사이드 엑서사이즈로 해서 우리 유명한 알버트 테스트죠. 니글렉트를 체크하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선 고정 없이 이와 같은 것들을 침상에서 계속 훈련을 시키고 나중에 잘 하게 되면은 가운데 줄을 꺼서 시선을 고정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줄을 끊도록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적인 자극을 하기 위해서 반명이 있는 부위를 빛으로 자극하는 것도 괜찮을 걸로 생각해서 이와 같이 거울 앞이나 아니면 흰 벽 앞에서 완전히 자기가 서서 이와 같이 플래시 라이트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계속 칠판 지우듯이 계속 자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놀이를 시켰는데요. 공놀이를 하는 것은 불규칙한 바운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의력을 굉장히 상상을 시키고 시야가 잘 안 보이는 부분 쪽을 자극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치료실에서는 이와 같이 리바운드를 이용해서 환자가 직접 거기다 공을 던졌다 받는 효과를 통해서 시야를 자극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바를 이용해서 훈련하는 것도 개발을 했는데요. 여기 바를 보시면 이와 같이 색깔별로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같이 3시 방향일 때, 4시 방향일 때, 5시 방향일 때 그 다음 색깔을 말하게 함으로써 시야를 자극하려고 하였습니다. 조금 더 다양하게 환자들에게 자극을 주고 흥미를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서 우측, 동측 반명 환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나중에 이제 숫자를 말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사용을 해봤고요.
같이 공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개발을 해서 환자들한테 응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티파보스라고 하는 이런 장비가 있는데요. 이 장비는 뭐냐면은 이와 같이 바둑판처럼 생긴 장비인데 이와 같이 점들이 랜덤으로 찍힐 수가 있습니다. 마치 비주얼 리스토레이션 세라피 하듯이 처음에는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여기 쳐다보고 있다가 여기 불빛이 반짝거리면은 요걸 막대를 가지고 딱 찍으면 이 막대 불빛이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잘 하면은 그 다음에 시선을 고정을 하고 이쪽을 자극하는 랜덤으로 찍히는 불빛들을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눌러서 끄는 어떤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세커드를 훈련을 시켰죠. 세커드는 그런데 환자분들이 이렇게 하면 또 재미가 없어 하기 때문에 같이 메트로놈을 이용해서 그 메트로놈의 눈동자를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는 훈련도 시켰고요. 그리고 머리를 돌리면서 세카딕한 무브먼트를 같이 만들었죠. 하지만은 환자들이 생각보다 이걸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앞에 큰 줄을 달아놓고 왔다 갔다 할 때 머리도 돌리고 눈도 돌리는 거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정 안 되면 이와 같이 프리즘을 고려하기로 했었고요. 자, 이때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는 우측 동측 반맹 환자였죠. 그리고 한 2달 정도 훈련을 시킨 결과 이와 같이 위쪽에 있던 암점들도 좀 사라지고 여기도 조금 회복이 되고요. 요 아래쪽도 회복이 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도 우측 동측 반맹이 있었고 위쪽에도 있었죠. 2달 동안 훈련시키니까 여기 있는 부위들이 다 사라졌고요. 여기도 도움이 호전이 됐고 이쪽 편도 많이 좋아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동측 반맹과 더불어서 이와 같이 이 센터 쪽에 암점이 있는 상황이었죠. 이분은 그릴기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해미 리딩 카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그릴기를 계속 했더니 한 달 뒤에 같이 암점이 없어졌습니다. 요 위에 있던 암점도 없어졌고요. 그렇게 해서 퇴원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세 가지 케이스를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절로 좋아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은 재활학과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이런 뇌의 가소성이 살아있는 초기에 재활을 하면은 평상시 환자분들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는 이렇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활치료실 남희진 작업치료사가 뇌졸중 후 동측 반맹 환자를 위한 파티마 운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 파티마 병원 재활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희진 작업치료사입니다. 뇌졸중 후 동측 반맹 환자를 위한 파티마 운동. 운동 시작 전 각 운동마다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면서 준비물과 설명을 숙지한 뒤 운동을 시작해 주시길 추천드려요. 첫 번째, 해미 리딩 카드입니다. 노란색 아크릴판과 빨간색 전기 테이프, 읽을 책을 준비합니다. 아크릴판이 없다면 투명 파일과 검정색 사인펜으로도 가능합니다. 판의 측면에 테이프를 붙인 다음 좌측 동측 반맹인 경우, 우측 동측 반맹인 경우 테이프의 경계까지 눈동자를 움직여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구가 노란색과 빨간색인 이유는 뭘까요? 노란색과 빨간색은 서로 대비되는 색으로 시야 제한이 있는 분들에게 빨간색의 경계가 뚜렷하게 보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알버트 테스트를 활용한 훈련입니다. 알버트 테스트란 뇌졸중, 후유증 중 시각 무시를 검사하는 검사 도구로
이 선들의 가운데를 표시하여 시각무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인데 이것을 가정에서 활용해 보겠습니다. 종이와 검정색 펜, 빨간색 펜을 준비해 주세요. 검정색 펜으로 여러 방향으로 선을 그어 주세요. 난이도 조절을 위해 1, 2, 3을 써주세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알버트 테스트를 활용한 훈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눈동자를 고정하여 훈련하기. 눈을 숫자 2번에 고정한 채 빨간색 펜으로 선의 가운데를 그어주세요. 과제가 쉽다면 좌측 반맹인 경우 왼쪽으로 좀 더 종이를 옮겨서 눈을 3번에 고정하고 우측 반맹인 경우 오른쪽으로 좀 더 종이를 옮겨서 눈을 1번에 고정하여 난이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눈동자를 움직여 훈련하기. 머리는 가운데 고정하지만 눈동자는 돌려가며 선을 찾아 선의 가운데를 그어주세요. 과제가 쉽다면 좌측 반맹인 경우 왼쪽으로 좀 더 종이를 옮겨서 우측 반맹인 경우 오른쪽으로 좀 더 종이를 옮겨서 난이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손전등을 이용한 훈련입니다. 준비물은 손전등과 큰 거울이 필요합니다. 거울 앞에 앉아 손전등을 켜고 좌측 반맹인 경우 좌측 몸의 테두리를 따라 그립니다. 반대로 우측 반맹인 경우 우측 몸의 테두리를 따라 그립니다. 네 번째, 공 던지기 훈련입니다. 공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한 손에서 반대쪽 손으로 던져받기, 벽에 공 던져받기, 상대방과 공을 던지고 받기 또는 굴리기. 이때 눈은 공을 주시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공을 던지는 것이 반맹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요. 공간을 입체적으로 인식하고 훈련할 수 있어 더욱 재미있게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빠른 안구 운동입니다. 복시 환자를 위한 파티마 운동에서도 빠른 안구 운동이 소개되었었는데요. 이번 훈련에서는 손가락을 정중앙에 대칭적으로 놓고 움직입니다. 머리는 움직이지 않고 손가락을 번갈아 가며 빠르게 쳐다봅니다. 이때 오른쪽으로 볼 때 왼쪽 손가락이 보이는지, 왼쪽으로 볼 때 오른쪽 손가락이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과제가 쉽다면 손가락 사이를 좀 더 띄어 난이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행시 훈련 방법입니다. 이 훈련은 걸을 때 시야 제한이 있는 곳의 환경을 잘 탐색할 수 있게 적응하는 훈련인데요. 첫 번째, 머리 돌리기, 두 번째, 눈 돌리기를 적용하면 됩니다. 좌측 반맹인 경우 좌측 머리 돌리기, 눈 돌리기, 우측 반맹인 경우 우측 머리 돌리기, 눈 돌리기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뇌졸중 후 동측 반맹 환자를 위한 파티마 운동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의료진과 환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유익한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